there, distinguished guests, esteemed professors, chief executives, honorable speakers, colleagues. 그리고 연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y name is Sharif Salau. 네, 저희 이름은 셰리프입니다. 저는 오늘 MC 역할을 맡았습니다. An honor to welcome you. Guests, esteemed professors, 네, 예기빈 여러분, honorable speakers. 교수님 여러분, 그리고 연사 여러분, 그리고 동료 여러분, My name 안녕하십니까? is Sharif Salau, and I shall 제 be 이름은 your 셰리프 얼라우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MC 역할을 맡았습니다. to welcome you to the 이렇게 여러분들을 conference. 글로벌 기술사업화 컨퍼런스 워크숍에서 이틀차 여러분들 맞이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코로나19에 대해서 우리가 글로벌 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팬데믹과 관련한 솔루션에 대한 발표를 우리가 들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In the next few hours. 네, 앞으로 몇 시간 동안 아주 열띤 논의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COVID-19 response strategies, 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and collaboration. 네, 산업과 투자 환경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ICT 융복합 기술에 대해서 논의하는 시간이 오늘 마련되었습니다. Listen in English. 여러분, 영어 채널이 필요하시면은 채널 2번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어는 채널 1번으로 제공이 됩니다. And participants who are joining us online. 온라인에서 참여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You're joining from different time zones from around the world. 사실상 시간대가 굉장히 다른데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여해 주신 온라인 참가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Without much further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ado, in kicking start the second day of the 자, Global 지금부터 Commercialization 이틀차 Conference workshop. 컨퍼런스 그리고 워크숍을 시작하도록 This 하겠습니다. session today, together with chief executives and professors from around the world who are pioneering workshops, 그리고 오늘 그 일정 같은 경우에는요,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교수님들 그리고 전문가들 그리고 글로벌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분들을 모셨습니다. 스타트업과 그리고 산업 및 투자 환경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세션 같은 경우에는요, 박윤전 센터장이 좌장을 맡아 주시겠습니다. 박윤전 센터장님께서는 하노이 IT 지원 센터의 센터장을 역임하셨습니다. Dr. Park will be Dr. Jong Hoon Park, who is Vice President of the 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EDRI. 네, 그리고 이 패널 세션 동안에 또 도와주실 그 게스트 패널 분들이 계십니다. 박종욱님 그리고 유지호님이 계십니다. 자, 지금부터 자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박윤정 센터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히 GCCW를 한국에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 참여해 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사실 오늘이 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연사분을 모신 분들이 미국 쪽에서 전부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시차 때문에 거기는 아마 이른 아침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혹시라도 커뮤니케이션에 혹시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만은 저희가 아주 순조롭게 이것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를 맡은 셰리프가 잠시 언급했다시피 오늘 발표자와 또 토론자가 함께 있습니다. 좀 더 역동적으로 전체적인 진행을 이끌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같이 모셨습니다. 제가 Q&A는 4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분께서 발표가 끝나고 나면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미국 쪽에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콜롬비아, 그 다음 세 번째는 멕시코의 발표가 끝나면 제가 Q&A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 투자 상황이 어떤지에 대한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저희가 전체에 대한 Q&A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께서 뭐 미국이나 콜롬비아 혹은 멕시코에서 발표를 하는 것을 들으면은 사실 이분들이 전부 그 탑 10 리스트에 속하는 분들입니다. 그러기도 하고 또 이 지역은 이 코로나 지역에 있어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제가 배울 경우도 배울 것들도 상당히 많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뭐 10위 안에 들어간다 이럴 경우에는 상당히 뿌듯한 그런 상황이지만은 제가 코로나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두 번째 세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발표는 먼저 미국 그 텍사스 대학에서 오신 분이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그 발표를 하실 글렌 로빈슨 이분께서도 전체 팀을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발표는 3개 정도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그러면 제가 우선 그 글렌한테 먼저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가 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침이지만 아마 거기는 저녁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잘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션도 매우 순조롭게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맡아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 회의에 같이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기회를 제가 잘 활용을 해서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논의하는 그런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는데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것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서 특히 미국 시장에서 다양한 그런 기회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잘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저는 글렌 로빈슨이고요. 지금 현재 오스틴 텍사스의 그 텍사스 대학의 그 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가 특히 연구 대학으로서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명망이 높습니다. 저희는 물론 이제 그 학교에 몸을 담고 있지만 비즈니스에 대한 그런 백그라운드를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기업인들을 도와서 그러니까 미국뿐 아니라 미국 이외의 지역의 그 기업인들에게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신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또 측정을 하면서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고용도 창출하고 좀 더 사람들에게도 경제적으로 든든하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나 하이텍이라든가 또 반도체 같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컴퓨터나 또 저희가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오스틴에는 저희가 IT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선 마이크로 시스템과 같은 회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기업들과 함께 잘 결합을 시켜 나가고 또 저희가 비즈니스의 기회를 어떻게 잘 창출할 수 있는데 대한 것도 많이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동료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안 휴스인데요. 이분은 그 텍사스 그 글로벌 프로그램 매니저 역할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이스트와도 같이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도 기술 상용화 그런 프로그램을 맡은 적이 있고 그래서 기업가들로 하여금 실제 그 글로벌 시장뿐 아니라 미국 시장에 어떻게 하면 성공적으로 잘 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지원도 과거에 많이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리차드 아마토는 북미 지역, 아시아 그리고 유럽 지역에서도 많은 컨설팅을 제공한 바가 있습니다. 이분은 특히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텍사스 대학에서 여전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창업에 대해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텍사스에서 또 직접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런 과목을 현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독특한 그런 코스이기도 한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학생들과 기업인들을 함께 연결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그런 지역에서 기후에 대한 대응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그런 기업에 대한 백그라운드도 가지고 있고 또 회사를 어떻게 하면 개발을 시켜가지고 또 깨끗하고 또 청정 에너지 그리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는 또 안정된 그런 그 에너지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에 대한 그런 전문 지식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바로 첫 번째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과 같이 일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우선 바로 맡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저한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팀들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시는데요.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그 기술 상용화 프로그램을 카이스트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스타트업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요를 말씀을 드리겠고 또 오스틴 그 텍사스 대학에서 여러 가지 활동들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사태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또 지금 랩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뭐 창업 활동 내지는 인큐베이션 활동을 어떤 것을 맡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백그라운드부터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그 글로벌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하는 건데 15년 전에 저희가 이것을 만들었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가 이 다양한 변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GCG하고 GIL은 지금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 프로그램도 있고 다양한 그런 항들이 있습니다. 폴란드라든가 또 뭐 칠레 그러한 나라도 모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랩팀에서는 한국, 일본, 인도에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나마, 사이프러스 지역도 모두 다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는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지역 의 정부들이 활기찬 그런 경제를 조금 더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것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도 동맹국의 경제를 좀 더 공고하게 하고 싶어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한국과 일본 과도 함께 이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트레이닝도 제공을 하고 또 일본의 젊은 층들에게도 다양한 그런 지원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희가 몇 년 동안 같이 진행을 했었는데 가장 대규모 프로그램이 바로 경기도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그리고 경기 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와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파트너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 지난 10년에 걸쳐서 다양한 것들을 진행했었습니다. 처음 시작했던 것이 2010년도였었습니다. 그래서 카이텍부터 먼저 같이 시작을 했었고 이 프로그램은 2, 3년 전에 시작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그 중견 기업들을 많이 대상으로 했었었고 그래서 랩을 통해서 기술 창의화를 좀 더 키워나가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여러 가지 전문가들 그리고 닥터들 그 기술진들도 함께 합류를 했었습니다. 이번 이제 기술을 검증하는 그리고 선별하는 그런 작업도 이 프로그램에 함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 신청자들이 일단 이 프로그램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되면은 우선 이노베이션에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특정한 기술이나 특정 제품에 대해서 함께 그것을 살펴보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몇몇 회사들 제가 그 선정을 하게 되면은 뭐 한국이나 또 다양한 그런 시장에서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은 인터뷰를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심층 그런 인터뷰 내지는 미팅을 가지게 되는데요. 현지에서 하게도 되고 저희가 가상 회의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서 제가 원격으로 회의를 하게 되고요. 어느 정도 생산의 캐파가 어는지 그래서 각각 그 신청자들의 상황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딥다이브가 끝나게 되면은 지금 현재 개요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 해외 시장에 열의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미국 시장에 있어서 경쟁 상황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 랜드스케이프가 어떻고 어떠한 제안을 저희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조언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 이 단계에서 이제 선정된 회사들은 또 검토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을 실제적으로 그 심사 내지는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정 제품들이 미국에 많이 들어왔었을 때 성공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는 어떻게 보면 전체 리포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산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잠재적인 고객이라든가 또 심지어 경쟁자들도 여기에 같이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제시를 하고 또 기술 창룡에 대한 여러 가지 제언이라든가 그걸 권고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일단 워크숍에 참여를 하게 되는데 그때는 저희 오스틴에 직접 오게 됩니다. 그래서 1대1 미팅도 하게 되고 다양한 형태의 워크숍을 진행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현재 뭐 트레이닝이나 또 마켓에서 받았던 피드백 같은 것들을 모두 통합을 시켜서 실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기술들이 기술 사업화에 어느 정도 적합할 것인지를 판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또 그런 문맥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검토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아주 한국에서 있었을 때 아주 자랑할 만한 그리고 주목할 만한 그런 계약을 제가 사인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랩콥도 있고요. 지금 현재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그 회사들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가 나사에도 소개를 한 적이 있었고 또 나사에서도 상당히 지대한 관심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는 미국 내에서 나사가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제시한 그런 기술에 대해서 특별한 주목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프로그램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가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주문이 나와 있는 것도 있고요. 여기 보시다시피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수행했던 프로그램의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각 숫자가 나와 있으니까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국이나 또 한국 이외의 다른 그런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기술을 심사하고 선정했던 건들이 한 1,373개였었고요. 그리고 미국의 비즈니스를 개발하는 그런 매니저라든가 실제적으로 이제 그 제품에 대해서 실시간 시장에 대한 피드백도 받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탄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코로나19가 전 세계 경제의 어떤 분야는 훨씬 더 많이 촉진시켰던 그런 부분도 물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택 근무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전체적인 패턴도 많이 변화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는 저희의 업무를 한 것과 연관된 기술에 대한 사업화도 많이 변모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특히 스타트업이 이 비즈니스 개발을 할 때 그 프랙티스에도 조금 다른 관점을 가져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우선 신뢰가 먼저 기반이 돼야 된다는 것을 인지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타트업은 본인들의 제품에 대한 프로포지션 그러니까 자신들의 입지가 어떤 건지에 대한 것도 명료히 전달을 해야 할 것입니다. 저희 텍사스 대학 그리고 또 전반적인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특히 이 코로나19 이전 그리고 이후에 있어서 다양한 그런 온라인의 가상 학습 환경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또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줌이 특히 원격 학습에 널리 사용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가 공식적인 발표는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다시 저희 동료 글렌에게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몇 가지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요. 네, 텍사스대 학교 같은 경우에는요, 언제나 그 가상 환경에서 교육을 제공하는 데 있어서 항상 1등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모든 텍사스대의 캠퍼스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교수진도 그렇고요. 네, 코로나19가 도래하기 전부터 이미 우리는 가상 교육을 통해서 퍼포밍 아트라든지 인문학이라든지 그리고 과학이라든지 그리고 자연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사회과학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의 교수진들은 이런 기술 설명이나 교육 설명을 위해서 스카이프라든지 줌이라든지
그리고 뭐 심지어 뭐 학생들하고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휴대폰을 사용을 해서 언제든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가상 교육에 있어서 우리는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도래했을 때 우리는 이미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가상 교육을 할지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고 그리고 적응하는 것이 물론 이게 딱 맞는 단어는 아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수월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신중하게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코스 중에 10에서 15% 정도는 대면 교육으로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또 가상 교육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나 그리고 스태프들이나 그리고 교수진들의 그런 건강이나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이브리드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이미 우리가 또 일부 시도를 해봤는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을 때 우리가 제공했던 가상 교육이 그래도 성공적인 결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벌추어 모듈을 같이 공동 개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교수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요. 그리고 이 동료 교수진들이 여러 가지 국가에서 서로 같이 참여해서 코스를 개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개 정도의 코스를 같이 개발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6대6의 15개의 그런 대학에서 우리의 그런 교수진 패커티 멤버들이 이러한 개발된 교육 코스를 가지고 모듈을 이용을 해서 또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 대응한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 2000년 정도에는요. 네, 이학 박사, 이학 석사 그 과정이 온라인에서 런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서비스와 그리고 제품에 관한 그 금융 부분을 다루는 코스 프로그램이 마련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 사업화에 관한 프로그램도 더욱더 강화될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또한 그 기업가 정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학 석사에서도 물론 기업가 정신이 강조되고 있지만 뭐 IBM이라든지 그리고 델이라든지 AMD라든지 정말 잘 알려진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을 보면서 네, 학생들이 좀 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코스를 듣는데 굉장히 관심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STC라는 코스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참여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코스를 들으면서 또 학생들이 참여를 하면서 그 자신들이 관심이 있는 시장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한 네,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요. 일단 버추얼 콘텐츠 제공을 우리가 아주 코로나19 상황이 도래하기 전부터 초기에 시작했을 때는 하나의 테스트의 형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기 이전부터 훨씬 전부터 그런 가상 교육을 우리가 시작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온라인 버추얼 러닝에 대한 것인데요. 네, 기업가들에게 기업가 정신을 갖춤으로 인해서 벤처에게 어떠한 임팩트를 낼 수 있는지를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굉장히 잘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평판이 좋고 유명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런 프로그램들 중에 일부는 예전에는 대면으로 또 제공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 학습으로 프로그램이 제공이 되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 모든 출장이라든지 여행이 취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방법을 강구했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웨비나를 강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여성의 그 기업가 정신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인도에 제공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로 직접 가는 것보다는 이런 모든 프로그램 자체를 온라인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굉장히 성공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션을 엠버시 대사관이라든지 페이스북 라이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프로그램을 시청한 그런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이 프로그램에 사실 직접 가서 가르칠 기회를 없앴지만 그렇지만 오히려 이것이 위기가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웨비나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프로그램들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교육의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필요한 기술들을 우리가 활용을 함으로써 정말로 비즈니스를 성공적으로 만들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는 저희 본격적인 준비된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렌 죄송합니다.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어가지고요. 네, 글렌 씨하고 리처드 씨가 두 분께서 15분 안에 다 끝내주셔야 되겠습니다. 시간 관리를 위해서요. 그렇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리는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지금 제 스크린을 찾으려고 하는데요. 제 슬라이드를 스크린에 지금 올리려고 하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리차드 씨가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스크린 좀 띄워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감사합니다, 글렌. 그리고 제 소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전에 그 아이언하고 또 글렌하고 제가 글로벌 프로그램을 할 때 같이 일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가 그 오스틴 텍사스에서 그 기술 인큐베이션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선 ATI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금 현재 다양한 변화도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불가피하게 또 그렇게 겪고 있습니다. 앞서 글렌도 언급했었습니다. 저는 글로벌 커넥션이라는 그런 과목을 현재 맡고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그런 나라에서 또 아프리카를 포함을 해서 다양한 나라에서 그런 기업가들과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특히 20명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재 수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흥미로운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수업을 할 때 다양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실제 예전에는 기업인들을 만날 수도 있었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런 경험이 없었었는데 직접 현지에 그 기업인들을 같이 이제 교류를 할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방문을 하고 돌아오면 좀 더 모든 것이 심리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회사들의 그 발표를 듣고 그러면 저희 팀들이 좀 더 활발한 그런 교류가 가능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 가지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선 기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는 특히 텍사스 오스틴 내에서 텍사스 그 대학 내에서 그런 인큐베이션을 하고 있는데 1989년 그러니까 31년 전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션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기업들이 단순히 대학뿐 아니라 혁신적인 기술을 상용화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도록 맞춤형 그런 접근 방식을 통해서 기업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었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런 기업들은 이제 우선 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나서 스타트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연구원들이
회사들이 그렇게 스타트업을 만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선 숫자가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경제적으로 어떠한 영향이 미쳤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뭐 30억 달러 경제적인 영향은 30억 달러가 되고 또 M&A를 통해서 50억 달러 정도가 되겠습니다. 대학뿐 아니라 저희는 그 현지 지역과 또 도시 그 차원에서 그리고 주 차원에서 또 연방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그런 경제적인 임팩트를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주안점을 두는 분야를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처음에는 인큐베이션을 몇 년에 걸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청정 에너지죠. 클린 에너지에 포커스했었는데 이제는 좀 더 다른 그러니까 보건 부분들 2008년부터 시작을 됐었고 그다음 지속 가능성도 포함이 됐었습니다. 이거 청정 에너지는 당연히 여기에 보면은 이제 식수라든가 또 뭐 식품 그리고 기술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고 또 농업 부분도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가 현재 회사하고 있는 같이 일을 하고 있는 회사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루프 오브 컨셉의 단계에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이제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처음에 그 스타트업 회사들이 어떠한 라이프 사이클을 거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순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러 그 리스트가 슬라이드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ATI 멤버 회사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20개 내지는 25개 회사들과 함께 손을 잡고 있습니다. 매우 긴밀하게 대학하고도 같이 일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글로벌 커넥트라고 하는 그런 수업도 현재 맡고 있고 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온 캠퍼스를 그런 프로그램도 같이 진행을 하고 또 워크숍이라든가 클래스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도 직접 거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UT 오스턴의 에코시스템은 아주 확고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지는 여러 가지 그 기관들 그리고 여기는 학교만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는 모든 대학들 그리고 모든 학교들이 자체적으로 그 혁신 랩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런 위원회를 설립을 해서 조금 더 조정도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전에 직접 대면으로 만났었습니다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저희가 원격 내지는 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학과 연계해서 저희가 커뮤니티에도 큰 초점을 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오스틴 그 에코시스템이 여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그 오스틴 에너지 그리고 스테이트 에너지 그 컨서베이션 부분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조직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실제 제품을 만들기도 하고 또 다양한 프로그램을 현재 진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매우 확고한 그리고 굳건한 그런 에코시스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안타깝게도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저희가 만나던 뭐 미팅이라든가 그리고 직접 대면에서 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이나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들고 원격으로 진행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또 이에 맞는 그런 특정한 툴이나 기술이나 그런 것들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창의적으로 저희가 그 사고를 해서 이 상황에 대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런 에코시스템과 함께 더불어 진행해 나갈 것인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그 텍사스 GH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글로벌 보건 안전에 대한 것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이제 혁신적인 컨소시엄입니다. 그래서 대비 대응, 회복과 또 회복력을 통해서 건강 안전을 달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비전이고요. 몇 년 전부터 이것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염병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지 저희가 보면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이 바로 현재 그 텍사스 GHS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단체들이 되겠습니다. 기술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성격을 가진
조직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마이크를 좌장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지금 시간에 굉장히 제약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알기 때문에 네, 다시 한번 시간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제가 얼마나 시간이 주어지게 됐나요? 네, 지금 3분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차피 준비하신 그 발표 부분이 글로벌 진입을 준비 중인 그런 스타트업을 위한 몇 가지 조언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팬데믹 그런 도전 과제 속에서 이들이 어떤 조언을 받아야 될까요? 네, 3분 동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스크린이 보이나요, 지금? 네, 지금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은데요. 네, 기업가로서 하나의 여정을 걷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리고 이것을 창의적으로 개발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기업가 정신이 밝게 되는 기업가들이 밝게 되는 여정이 항상 다 같고 좋은 것만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어떤 실질적인 것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그 사이에 갭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길이 이어지지 않아서 중간에 빈 공간이 있어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기업가로서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은 바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이 아주 기업가들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요약해서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비행기 부품을 다 여러 가지 좋은 요소를 다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현실화되는 데 있어서 갭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품을 다 잃어버릴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연결을 해서 좋은 제품으로 탄생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타트업이 겪게 되는 리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스크에 있어서 총 4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4대 리스크가 있는데요. 총 4개의 M으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 마켓, 매니지먼트, 머니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스타트업이 굉장히 경쟁이 심한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기회치를 더 높이려면 이 4가지 부분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매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매직과 관련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요. 일단 정말 좋은 아이디어, 좋은 제품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좋은, 아주 족한 것들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시장의 피드백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제품도 마찬가지죠. 예, 처음에는 작게 시작을 했지만 그 제품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제품들을 여러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트렌드를 이해해야 합니다. 동향을 이해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코로나19 상황에 도래하게 되자 우리는 많은 질문들을 사람들에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고객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제가 어떻게 펀딩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많은 질문들을 기업가들이 저희에게 했습니다. 네, 그래서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기업가들이 같이 협조하고 공조를 함으로써 이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또 트렌드를 제대로 이해해서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인도에 제조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섬유 업체였죠. 섬유 제조 업체인데요. 그렇지만 이런 시기에 이런 변화나 동향을 파악을 하고 이 섬유가 아니라 또 마스크를 제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트렌드를 그만큼 잘 포착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수익을 창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이 있는 분야에 초점을 맞춰야지 전문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더 지식을 갖고 또 트렌드를 더 파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의사 결정을 내려야 하고요. 특히나 어느 시장에 진입을 할 때는 지적재산권이 IP가 제대로 보호될 수 있도록 좋은 변호사들을 구한다든지 미리 법적인 준비를 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시장 리스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시장이 주는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일즈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죠. 고객에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 제품에 대해서 아이디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검증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의 노하우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네, 스킬셋을 개발하고 그리고 네, 마케팅 기술도 개발을 하고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야 합니다. 변호사, 그다음에 유통업자, 다양한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런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 시장 진출 전략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적인 피드백을 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네, 글렌, 네, 마켓 리스크가 있다라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이 그 시장 자체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것이 스타트업에게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Q&A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패널 분들한테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그 패널분은 네, 박종우 님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패널로 초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는 박종흥이고요. 지금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 발표한 내용에 대해 상당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 상용화, 기술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코로나 이전 사태에서는 상황이 달랐죠. 그래서 제가 사실 좀 질문을 드렸으면 했었는데 우선 커멘트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는 불확실성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그 자리조차 조금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그램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되고 있고 또 새로운 그런 전략들이 등장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가 될 때 많은 상황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래서 아까 코멘트 하신 거 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많이 옮겨간다라는 것을 강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가상 그 세팅이라 그럴까요? 원격 세팅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미래를 볼 때는 이것으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많은 변화가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부터 등장하게 될 거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그 텍사스에 계신 전문가들께서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혹시 고려하고 계신지 아닌가 궁금합니다. 특히 이제 기술 그 사업화에 있어서 코로나 이후에 어떤 프로그램을 혹시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할까요? 네, 이번 현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프로그램의 성공률은 정말 낮습니다. 97%가 실패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3%가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93%가 실패하니까 결국 성공할 수 있는 것은 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의 회사들이 과감하게 또 꼼꼼하게 시장을 측정하고 평가하고 또 파트너십이나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그럴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산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비즈니스 모델도 바꿔야 될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십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어떤 말이 있냐면은 사실 이렇게 든든한 것들은 쉽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벼운 내지는 일부 회사들 중에서 미래가 좀 불확실한 혼자서 서기 힘든 그런 회사들이 있다. 이럴 경우에는 부가가치를 가져줄 수 있는 그런 파트너들과 결합을 해서 좀 더 든든하게 바닥을 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 같은 전문가들이 도움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로벌라이제이션, 글로벌화라는 그런 용어가 요즘 들어서 글로벌 시장에서 더 그 용어가 더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유지훈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과학기술지주에서 나오신 부장님이신데요. 네, 좀 더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지훈님.
It is my honor to have chance to 네, 제가 give my question. 네, 질문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I have a question to Ian. 제가 이안한테 질문이 있는데요. Because you must have much of experience 이안님께서는 아마 incorporating with Korean companies. 한국 기업들과 같이 협력하는데 많은 경력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To help them to 한국 기업들을 penetrate 도와서 US market. 미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So I'm also 네, 저도 working for incubating startup companies. 네, 스타트업 회사를 and 육성하는 investment. 인큐베이션 일을 하고 있고요. 투자에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What changes in your program?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변화가 지금 있나요? 특히나 국제협력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담당하고 계시는 그 디파트먼트 과의 부분에 관해서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있어서 어떤 변경이 요즘 있나요? And what 그리고 what industries will get the most impacted negatively 어떤 산업이 가장 or 악영향을 perhaps, positively? 아니면은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나요? I need your advice. 이런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에서요. 이 부분을 좀 조언해 주시겠습니까?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현재 여러 가지 변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 글로벌 경제 관점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아날로그 그리고 직접 사람들로 있었던 것이 이제는 디지털 그리고 이 가상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또 아니면 어떤 기술이든지 간에 이제 스타트업 회사들은 이제는 일종의 아이디어가 확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우리가 좀 더 많이 사용하게 될 원격 내지는 가상하고 잘 연결이 되는지 사실 많이 고전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이런 산업 장비들이 한국에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매우 성공을 거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설치를 하고 또 제조 그 공장에서 이런 것을 많이 도입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더 달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는 실제 이런 부분들을 이미 알고 있지만 이제부터는 우선순위를 설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한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용된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보면은 실제 그러니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상 내지는 원격 상황에 어느 정도 대비를 했던 회사들은 훨씬 더 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장비든지 상관없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것도 잘 운영을 해야 되죠. 근데 예전에는 뭐 가상 앱이 없는 상황이 회사도 있었을 거고 아니면 디지털 앱이 없는 상황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자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주변 장비 같은 것들을 이미 개발한 회사도 있어요. 그것을 하나의 코어로 핵심으로 다시 전환시켜서 만들었던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그런 개발을 해서 글로벌 투자자들과 파트너 그리고 고객들과 함께하는 그런 행보를 보여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Thank you for your cooperation to meet 네, this 협조 very strict 감사드립니다. time frame. 이렇게 And we will 그 go 시간 back 관리에 to, 협조해 like a 주신 Q&A 연사분들에게 later, 다시 한번 if we 감사의 말씀 manage, 드리겠습니다. the 2 other 그리고 sessions. 만약에 지금 So let's 아직도 move 2개 to 발표가 our 남아있기 presenter 때문에 from 나머지 Colombia. 시간이 또 잘 관리가 Mr. 돼서 Juan 시간이 좀 Carlos 있으면 Q&A 때 또 더 Suarez, 다뤄보도록 Director of 하겠습니다. Legal Office of 네, Innovation 이제는 다음 연사분을 Director 모시도록 of 하겠습니다. Hockey 후안 and 카를로스시고요. He's from 보스크 Boston University, 대학에서 Colombia. 디렉터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This is the only word that I know. 네, 제가 유일하게 아는 한국말입니다. 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Be part of this international 이렇게 국제
적으로 중요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이 그 강의를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좀 말씀을 제 자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제가 이전에도 한국에 방문을 몇 번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때문에 제가 방문하지 못하지만 다시 꼭 방문을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Okay. Firstly, 네, I would 먼저 like to talk a little bit about the context of my institution, the 네, 제가 속한 조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the Bosque University, 보스크 대학에서 저는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보스크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네, 콜롬비아 보고타에 소재한 사립대입니다. 최근에 저희는 허브 이노베이션, 그래서 이노베이션 허브를 설립했습니다. 네, 이것은 혁신에 관한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허브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 국책 사업의 일환으로 이 허브를 우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체적인 혁신 생태계와 전략적인 연결을 하기 위해서 탄생되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력 그리고 그런 민과 관 간의 그런 혁신 생태계를 전략적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이노베이션 허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frequently job, we are monitoring 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산업 기회나 니즈를 파악을 하고 또 모니터링을 해서 현지 차원에서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국제적인 차원에서 R&D 역량이 필요한 곳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행사에서 이렇게 우리 조직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저도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카이스트 GCC 글로벌 기술사업화 센터하고도 관계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특히나 더 많은 활동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about these 6 points. 네, 오늘 제가 6가지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About the current situation in Colombia. 지금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한 콜롬비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보건 분야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콜롬비아의 여러 가지 산업이나 그런 투자 환경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인 데이터를 제가 활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 자료도 좀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가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7% 이상 감소했습니다. 네, 팬데믹의 결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팬데믹이 있기 전에는 경제가 성장세를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2월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산업 생산도 큰 증가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 생산 같은 경우에는요. 팬데믹 이전에는 4.5% 이상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2월 달에는요. 아직 콜롬비아에 그 코로나19가 타격을 주기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양한 산업 부분이 있는데요. 2020년 6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39개의 산업 부분 중에서 30개가 그 전에는 성장세를 보였었는데요. 그 6월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역신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그 경제 그리고 여러 가지 산업 부분이 임팩트 그러니까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콜롬비아의 산업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이 산업 부분에 있는 그런 모든 주체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대학들도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 중에 있습니다. 네, 비즈니스 모델이라든지 운영 모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새로운 환경에 맞게 수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이 디지털 변환 그리고 디지털화라는 것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사실 큰 도전 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건 분야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디지털 변환이 아직도 우리가 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그래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점은 바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콜롬비아 내에서 디지털 변환 노력이 가속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추후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그와 동시에 여러 가지 발전의 가능성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집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 개발의 활동, R&D 활동이 콜롬비아에서는 그래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팬데믹 그리고 팬데믹 이후 상황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 그리고 고민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들과 대학들은 함께 협력을 함으로써 공동 개발의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그런 제품들을 지금 현재 이런 상황에서 공동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입니다. 콜롬비아 내에서 파트너를 찾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동시에 국제적인 파트너와 같이 협력하는 것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부분들의 그런 우선순위들도 있는데요. 이러한 새로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이 산업 부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우선순위도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콜롬비아에 있는 많은 그 기업들은 네, 그래서 이 시기에 역량을 그래도 강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그런 환경에서 제시되고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회사들 그리고 기업가들은 비즈니스 모델을 당연히 지금 수정 중에 있고 조정 중에 있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에 맞게 조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새로운 파트너들과 같이 공동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물론 대기업에서는 그런데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그래도 수월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민간 부분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역량을 강화하고 개발을 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하우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파트너십이 더욱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아직 쉽지는 않겠죠. 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 맞게 조정의 그런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콜롬비아 기업들은요. 네, 그리고 물론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공공 부문은 빠르게 디지털 변환을 이뤄야 될 그런 필요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 AI라든지 뱅킹 서비스라든지 그다음에 연결선 커넥티비티라든지 그다음에 보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새로운 기술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 샘프렌드라고 하는 그 스타트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조직에 대한 정보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정부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콜롬비아의 정부 산하 기관인데요. 네. 네, 콜롬비아에서 이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스타트업들이 제대로 된 파트너십을 찾을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또 새로운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혁신 생태계와 그리고 기술 이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혁신 생태계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매우 활발한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콜롬비아에서 아주 역동적인 관계, 활발한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든지 기업이라든지 그리고 민간 부분 간의 다이내믹한 관계를 기반해서 혁신 생태계가 아주 잘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 트렌드를 예상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2021년에 예상되는 기술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네, 텔레워킹 원격 근무에 맞는 디지털 플랫폼이라든지 그리고 이 그 원격 행사라든지 그리고 이커머스 플랫폼이라든지 뱅킹 서비스라든지 보건 서비스 플랫폼이라든지 뭐 AI라든지 그다음에 뭐 IoT라든지 그다음에 데이터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술 트렌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콜롬비아는 혁신 생태계가 잘 가꿔져 있고 그리고 또한 이 그 공공기관과 그다음에 기업들 민간 부분에 아주 좋은 관계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R&D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과학기술 부가 발표를 했는데요. 코로나19로 유발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기술 개발을 위해서 R&D 사업에 그만큼 자금을 조성을 해서 투입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금, 그 공적 자금 규모가 미국 달러로 따지자면은 700만 달러가 투입될 것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이 기사를 보더라도 아시다시피 콜롬비아에서는 그만큼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R&D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모색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콜롬비아에는 현지 대학과 그다음에 현지 기업들과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엿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실질적인 그런 제품화 그리고 기술 개발로 이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포스트 코비드 코로나 상황에서도 좋은 파트너십이 구축이 된다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비즈니스 기회를 전망을 하자면 네, 우리는 콜롬비아에서 네, 투자 실적이 그래도 좋은 편입니다. 이 남미 국가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그 외국인 투자를 유치한 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남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투자 그 양으로 보았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브라질, 멕시코에 이어서 3위를 달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월드뱅크의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사에 따르면은 이 투자자를 보호하는 데 있어서 콜롬비아가 1위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농업 부분 그리고 기술 부분에 대한 것인데요. 이 농업과 기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콜롬비아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가장 그 기회치가 많은 부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그래서 팬데믹 상황과 함께 그 콜롬비아의 그런 비즈니스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그래도 비즈니스 그런 기회치가 그래도 콜롬비아에서는 많이 열려져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도 여전히 외국인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세제 혜택이라든지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도 높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에 의해서 45개의 새로운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라는 그런 계획을 콜롬비아 투자 당국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기술 이전이라든지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계속해서 신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농업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제조업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서비스 분야라든지 이런 분야들은
더 많은 투자를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저의 그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치면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콜롬비아에는 분명히 여러 가지 비즈니스적으로 많은 기회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한국의 그 기술력을 가진 분들이 콜롬비아와 함께 좋은 기회를 모색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민간 부분 그리고 공공 부분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민간 협력이 잘 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네, 보건 부분 그리고 뱅킹 섹터에서도 이 기술 개발이 활발히 그래도 발전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네, 혁신 기술 부분뿐만 아니라 또한 혁신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네, 콜롬비아 대학들도 이런 혁신을 위해서 네,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네, 코로나가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는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되었지만 그와 동시에 위기이자 기회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러한 그 기회를 우리가 잘 모색을 해서 기회를 좋은 결과로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간 제약이 있기 때문에 빨리 Q&A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종웅 본부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상황에 대해서도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기회와 그다음에 우리의 미래의 기회를 생각을 했을 때 좀 더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이 코로나19로 도래한 경제적인 위기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이 펀딩이라든지 그다음에 미래 투자 금액이 그만큼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줄어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양당 간에서 좀 더 트레이드 오프, 뭔가 어떤 것은 하나를 줄여야 된다든지 또 타협을 해야 되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투자냐 아니면은 비즈니스의 보호냐 여러 가지 이 상충하는 그런 그 역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네, 저도 완전히 동의하는 바입니다. 네, 콜롬비아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국가, 뭐 예를 들어서 페루와 같은 국가에서 제가 얻은 정보를 활용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많은 기관들, 예를 들어서 뭐 대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민간 연구 기관이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그 전부터 네, 파트너십을 네, 구축을 하고 기술을 개발하려고 했지만 사실 때로는 그런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을 다뤄야 되고요. 그리고 같은 기술 개발 부분이라 하더라도 방향이 좀 다른다거나 아니면은 그 정도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팬데믹 이후에는 이제는 우리가 물론 말씀하신 대로 팬데믹의 상황인 만큼 우리가 상황에 맞게 역량이라든지 우리의 시간 할애를 우선순위에 따라서 정리해서 조직화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우리에게 도래한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 그 다음에 제품화시키는 이런 기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요, 많은 그 대학들이 제품을 개발하는 노력을 물론 하긴 했습니다만 이미 다른 국가에 존재하고 있는 제품을 개발한다던가 그런 노력을 기울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이야말로 서로 공조와 협력을 통해서 불필요한 그런 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고 또 좀 더 서로 협력을 해서 조직화된 상태, 우선순위를 정한 상태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마지막 그 연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멕시코의 달러스 캐피털의 그 공동 창업자입니다. 제목은 라틴 아메리카에 있어서 기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시고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에고 바로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우선 제 스크린을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I suppose probably you're seeing now. 네,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As you mentioned, I'm 앞서도 언급을 했었습니다마는 실제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떠한 기회가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지에 대한 것도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부터 배경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벤처 캐피탈 펀드이고요. 멕시카에 현재 본부를 두고 라틴 아메리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고 또 기술을 특화를 가지고 있고 또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의 펀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 1억 6천만 달러 정도의 자금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1에서 뭐 1,000만 달러 정도까지의 범위로 이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디지털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가 이것은 비즈니스를 위한 솔루션 그러니까 중소기업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이것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그와 더불어서 저희는 다양한 그 파이낸스나 에듀케이션 그리고 또 보건에 대한 그런 솔루션과 그 고용에 대한 창출도 같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스타트업 회사의 기술을 사용을 해가지고 또 기후 변화나 또 그런 그 오염 물질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도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의 기업들 그리고 한국의 스타트업에게는 라틴 아메리카 엄청난 그 시장에 잠재적인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역의 전체 경제 규모는 약 6조 달러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것은 한국 전체 경제의 한 3배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경제 규모는 아마도 인구가 전체가 한 6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70%가 인터넷 보급 그리고 스마트폰을 모두 다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한테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마 전체 인구의 한 60 내지 70%가 페이스북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이런 소셜 미디어를 아주 활발하게 사용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사태가 이 지역에 치명타를 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라틴 아메리카는 저희가 줄여가지고 이것을 라틴 아메리카 앤 캐리비안에서 락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화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특히 도심 지역들 그리고 빈곤 지역을 강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 부분 그리고 사회 부분에도 또 정치적인 부분에도 아주 복잡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아마 그 확진자 수로 봤었을 때는 아마 2위인 것 같고요. 멕시코, 칠레, 콜롬비아, 페루도 모두 그 10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확진자 수 그 통계에 따르면은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 그러니까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마 이 확진자 숫자가 급증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 10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것이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오히려 이것으로 인해서 또 다른 기회가 창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당연히 이 지역에서도 경제적인 영향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왼쪽에 나와 있는 차트를 한번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심한 타격을 받은 지역이 바로 이 라틴 아메리카인데요. 지금 나라별로 제가 이렇게 구분을 했지만
보통 7% 내지 10% 정도, 심하게는 12% 정도의 전체 그 마이너스 성장이 올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GDP 성장률이 계속 성장을 했었습니다만 이제는 1900년부터 쭉 통계가 이렇게 그래프로 만들어 봤었습니다. 이 지역의 가장 최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아마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이 슬라이드에 나와 있다시피 지금 어떠한 기회가 이 상황으로 인해서 창출될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지금 현재 이런 전면적인 봉쇄 조치를 지금 현재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가 많이 성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속되리라고 전망합니다. 또 지금 오늘 회의도 제가 이 사무실이 아니라 각자 그 가정 내지 집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백한 아주 뚜렷한 변화가 소비자 행동에도 나타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러한 소비자 행태 변화가 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고 또 경제적인 영향이 있을 것이고 또 실업도 증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계속 위축이 될 것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제는 그 가성비를 훨씬 더 따지는 그런 트렌드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제품을 사든지 간에 가격이 가장 중요할 것이고 뭐 어떤 브랜드지 어떤 사이트에서 구매를 하든지 간에 가성비를 따질 것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디지털화가 더욱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기술을 채택하는 데 있어서 내지는 기술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3년 내지 6년 정도 더 앞서 건너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채택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특히 디지털 시대가 더 빨리 저희 앞에 구현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것은 기업인들에게 아주 좋은 그런 비즈니스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솔루션, 새로운 오퍼링, 새로운 제품들, 상품들을 내놓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고요. 특히 디지털 소비자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지역은 사실은 저희가 기술을 이렇게 채택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속도가 빠르진 않았었습니다. 어느 정도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4차 산업혁명 이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을 도입하고 또 이렇게 채택하는 데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트렌드를 보면 집에서 뭔가를 소비하는 그런 트렌드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이커머스가 더 증가될 것입니다. 뭐 온라인 쇼핑이라고 저희가 달리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무실 가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고 또 이것으로 인해서 비즈니스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택근무의 그 트렌드가 더욱더 확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재택근무를 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그 공간들을 다시 재구성하고 또 체계화시킬
될지를 고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행동도 많이 달라지고 있고 많이 모이는 것보다는 따로따로 떨어져서 움직이는 경향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그 비헤이비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행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사람들이 훨씬 더 건강에 민감해지고 또 건강에 유의하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이 중요한지를 더욱더 깨닫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이 그 보건이나 또 웰빙에도 더욱더 많이 신경을 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사람들의 그 선호도도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예전에는 그 가치보다는 또 다른 요소도 훨씬 더 많이 고려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회적인 책임감을 더욱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제가 ESG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것들도 아마 코로나 사태 이후에 더욱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즈니스도 이것이 반영이 될 것이고 또 소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 이제 그 본인 내지는 사회적인 그 책임을 더욱더 의식을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더 2분 정도 시간을 더 주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간단하게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커머스가 널리 보급이 되고 이전에도 물론 사용이 됐었습니다만 더욱더 이것이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이제 그 이커머스의 전반적인 볼륨이 아마 2배 내지 3배 심하면 뭐 5배 정도까지도 증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회가 있는지 그 산업군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한국 기업가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 보건, 의료, 뭐 가전, 반도체, 제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핀텍이나 또 엔터테인먼트도 같이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게임이나 또 블록체인, 사이버 시큐리티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오늘 특히 여러분들에게 발표를 하면서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한국 파트너들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LNS라고 하는 그런 그룹인데요. 이것은 벤처 캐피털 펀드입니다. 한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저와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래 서로 국가 간의 그런 펀드를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에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라틴 아메리카의 그 은행도 같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기회가 어떻게 있는지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라틴 아메리카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돕고 있습니다. 이 펀드는 일단 스타트업에게 투자를 하죠. 그 다음에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제가 살펴보면서 보통 한 적어도 150만 달러 정도의 투자를 초기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목적은 물론 이런 그 스타트업에 대해서 자본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순조롭게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저희가 그 2, 4분기에 또 투자를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내년을 위해서 이러한 작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를 하겠는데요. 만약 여러분들이 한국의 스타트업이고 또 라틴 아메리카 시장에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굳이 내년 2, 4분기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즉각적으로 저희들에게 컨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아니면 지금 이 스크린에 나와 있는 한국의 그 신 선생님에게도 컨택이 가능하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컨택 포인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LNS 벤처 캐피탈의 그 신한솔 쌤께도 하셔도 됩니다. 혹시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니면 또 라틴 아메리카 에코시스템이 더 궁금하실 경우에는 제 블로그에 오셔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관심이 있거나 특히 라틴 아메리카 관심이 있을 경우에는 컨택을 해주시고 또 같이 대화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적극적으로 여러분을 도와서 진출하는데 기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so we will have the 네. questions from Dr. Yu Ji-ho 네, from 유지호 the Korea Science Technology Holdings. 네, 한국과학기술지주 부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네. for your presentation. 훌륭한 발표 and 감사드립니다. really appreciate on the analysis of 특히 industries in the future. 업계의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 기회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신 것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I also agree 또 with 말씀하신 것에 더 전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이커머스하고 또 의료 보건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커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LNS 벤처 캐피탈하고 지금 현재 같이 일한다는 것을 듣고 매우 반가웠습니다. 저도 잘 아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같은 회사에 제가 공동 투자를 한 바가 있었고 또 저희가 보기에는 아주 신뢰할 만한 파트너인 것 같습니다. 우선 그 회사의 성장 단계 그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대부분의 그 기업들이 이 코로나 사태로 해서 고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히 이제 스타트업과 같은 아니면 좀 규모가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저 투자자의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 옵션이 바로 우선 일단 스타트업 회사에 투자를 하고 그래서 시장에서 조금 더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옵션은 일단 투자를 시작을 할 때 조금 규모가 큰 다시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 회사에 좀 더 많은 규모의 투자액을 들여가지고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업들이 지금 자금 때문에 많이 고전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이고 그래서 시장을 좀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고 또 직원들도 더 많이 채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와 연관해서 전략에 관해서 특히 투자 전략에 관해서 조금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아까 방금 말씀하신 것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아까 두 가지 옵션 말씀하셨는데 저희의 전략도 상당히 유사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는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냐 하면은 일단 그들의 그 생산층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고 뭐 여러 가지 뭐 솔루션도 함께 검토를 하고 그래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또 그런 차원 그리고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이것을 모두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솔루션이 고객으로 하여금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 지역은 조금 이렇게 낙후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기술을 채택하는 데 대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상당히 더디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소프트웨어 솔루션이 상당히 큰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그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다양한 그런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바로 그 디지털화가 가장 주목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디에고 씨의 코멘트를 들었고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첫 번째 세션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그 Q&A 세션을 원래 그 플로어에서도 질문을 받으려고 했었는데요.
시간의 그 제약으로 인해서 그 플로어에서 질문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번째 세션이 있으니까요. 그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제가 이번 세션에 자장을 맡게 되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네, 그리고 또 외국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저녁 시간일 텐데요. 아마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세션 이후에 가서 저녁 시간을 즐기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의 상황에 관련해서 산업 환경과 그다음 투자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리고 미국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연사분들을 위해 그리고 패널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참여자 여러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그 기타 지역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세션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두 번째 세션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로나19 엑셀러레이터 및 투자 환경의 변화 같은 주제를 연이어서 또 두 번째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션은 한국어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영어 통역이 제공될 것입니다. Dear Hall, you will agree with me that the challenges that 네. COVID-19 poses is a global one. 사실 이 코로나 영향은 한 국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영향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양한 그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다시 한번 아이언, 글렌, 리차드, 주후안, 디에고 이렇게 발표하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경험을 공유해 주신 것을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참여한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도 있고 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도 함께 조인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약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에게 조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0시 4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s, everyone. Pleasure working with you guys. I assume we're done? Thank you. Nice to meet you guys. Look, Nice to meet you. yeah, Take care. you guys have a good evening. You too. Bye bye. Bye now. See everyone.